안녕하세요. 저는 GMS 플렉스 대표 조창모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경기북과학고 입시 전략 및 개별 면담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걸 중점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고요. 다르게 생겼죠. 자, 오늘 먼저 경기북과학고 내용을 하기 전에 경기도 지역에는 사실 전체 우리나라의 학생의 30%가 경기도에 삽니다. 근데 과학고가 하나밖에 없다는 건 좀 모순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북과고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쟁이 얼마나 높은지 한번 최근 3년간 경쟁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에는 일반 전형이 80명인데 80명 모집에 680명이 지원해서 8.5대 1이 됐습니다. 사회통합 전형은 20명에 46명이 지원하여 2.3대 1이 되었고요. 2023학년도, 재작년이죠. 재작년도에는 80명 모집에 735명이 지원해서 9.91대 경쟁률이 더 올라갔습니다. 더 올라갔고요. 사회통합 전형은 20명 모집에 65명이 지원해서 3.25대 1이 되었습니다. 자, 작년에 어땠을까요? 작년에는 80명 모집에 830명 더 많아졌습니다. 더 많아져서 10.38대 1이 되었고요.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는 20명에 60명이 지원하여 3대 1이 되었습니다. 실제 경기북과고에 지원한 학생 수, 전체 학생 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890명이나 지원을 한 거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지원을 했고 실제 뽑는 수는 100명으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쟁률은 정말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요 경기 지역에도 과학고가 더 생긴다고 하니까 이런 경쟁률에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어떻게 뽑는지 모집 정원하고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 정원은 정원 내로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일반 전형이 80명, 사회통합 전형이 20명, 그래서 100명을 모집을 합니다. 서울 지역에는 세종과고, 한성과고가 160명, 140명에서 300명 뽑는 거에 비교하면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숫자가 되겠죠. 그리고 정원 외로 국가유공자 전형, 3명 이내죠. 교육지원 대상자만 됩니다. 그리고 특례 입학 전형,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정원은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어떤 자격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과고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경기도 소재에 있는 중학생이 졸업 예정자죠. 경기도에 다니는,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경기도 소재에 다니는 졸업 예정자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중3인 경우가 지원이 가능한 거죠. 근데 경기도에 중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 중에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검정고시 합격자들이 있어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부모님은 경기도에 거주하는데 검정고시 합격한 친구. 또 하나가 있죠. 전국 단위 자율학교가 있습니다. 전국 단위 자율학교. 예를 든다면 어떤 게 있냐면 서울 삼육중이라든지 화산중이나 이런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학교 자율학교인데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실제 경기북과고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갖다나 이제 지원한 학생도 많은데 이런 친구까지 하면 훨씬 많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기 학생까지는 모두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사회통합 전형입니다. 이건 공통 일반 전형에 해당하는 모든 전형이 되는 거고, 다음은 사회통합 전형입니다. 사회통합 전형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회균등 전형, 사회 다양성 전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기회균등 전형은 이제 실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학업하기 어려운 친구들을 기회균등 전형에 속하는 거고, 사회적 다양성 전형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전형의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자료실을 들어가서 실제 기준하고 어떤 친구가 되는지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표에 나와 있는 건데, 1순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가능하겠죠, 이런 친구들. 이게 1순위가 되는 거고요. 1순위가 여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중소득, 중위소득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차상이나 차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들, 추천을 받는 사람들이 1순위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순위, 여기서부터 2순위나 3순위는 사회적 다양성 전형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라든지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가 여기 2순위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 원서를 넣어보면 1순위나 2순위인 친구들이 사회통합전에 넣는 숫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숫자가 뭐냐면 3순위에 있는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이 가장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다자녀다, 식구가 셋이다 라고 한다면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전형으로 원서를 넣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외에도 준사관이나 부사관 자녀 같은 경우도 속하게 됩니다. 한부모 가정도 속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세자녀 가정이나 준사관이나 부사관, 한부모 가정이 모두 지원이 가능한 사회적 다양성 전형의 3순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쪽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무조건 3순위 사회적 다양성 전형으로 원서를 넣어야 됩니다. 가끔 저한테 이제 물어봐요. 원래 이게 이제 지원할 때 이렇게 사회적 다양성은 1순위를 먼저 뽑고요. 그 다음에 2순위랑 합쳐서 뽑고 미달될 때 3순위로 하는데 이러면 오히려 손해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손해는 아닙니다. 어차피 안 되면 일반으로 넣어야 되는데 일반으로 넣는 것보다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는 거죠. 만약에 안 되면 일반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기회가 된다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회적 다양성 전형이 된다 그러면 꼭 이 전형을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어떻게 절차가 되어지는지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과학고는 1단계 서류를 집어넣으면 모든 학생들이 개별 면담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게 정원의 3배에 5배수까지만 면담을 하는 걸로 지금 숫자의 한 반 정도는 서류에서 탈락됐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준비하는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생활기록부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올해 중3 같은 경우는 상관없이 모든 친구들이 다 서류를 집어넣으면 개별 면담으로 가서 자기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설명을 하면 됩니다. 자,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류 평가는 뭐냐면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 중요한 거 수학과학 분야의 열정입니다. 열정. 중요하죠. 열정. 그리고 학업 소양, 탐구력. 그렇죠? 핵심 인성 역량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정이 뭐냐입니다. 학업 역량은 뭐냐 도대체. 자, 수학과학의 열정이 뭐냐면 어떤 탐구 활동을 하는데 잘 되지 않아도 끝까지 그거를 해보는 거. 그런 게 열정이라 할 수 있겠죠. 학업 소양은 뭐냐? 우리가 곱하기를 끊임없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학업 소양은 내가 연구한 게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준 거죠. 탐구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제 그 실험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좀 참신하거나 새로운 변인이라든지 변인 통제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탐구 보고서에 입각해서 얼마나 잘했는지를 보는 내용이 탐구력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인성이죠. 핵심 인성이라는 건 뭐냐? 리더십, 나눔, 배려, 협력, 갈등 관리 같은 핵심 인성 역량을 말하는 거겠죠.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실제 들어간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신 성적에도 관심이 많아서 내신 성적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신 성적은 성취도 평가 ABC만 봅니다. ABC 성취도를 쓰고요. 90점인지 100점인지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ABC만 보는 거고 3개 학기,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3학년 2학기는 반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학고 원서를 이제 경기 북가고 원서를 집어넣는 학생들은 3학년 1학기까지만 내신이 들어가고 2학기는 반영하지 않는다. 점수가 99점이나 100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ABC가 중요하다는 거, 이 두 가지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류 평가는 이와 같이 평가를 한다는 거. 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개별 면담이죠. 개별 면담에서 제출된 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소개서에 내가 뭘 탐구했어요 라면서 열심히 쓰거든요. 열심히 뭔가를 써요. 근데 그게 거짓말로 했는지 진짜로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로 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거에 관련된 이것저것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출된 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필요시에는 지원자가 재학 중인 중학교로 입학 담당관이 추천 교사에게 면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면담을 실시한다는 게 유선상, 전화상으로 전화해서 확인 작업한다는 거죠. 그래서 탐구 활동을 했다는데 이게 진짜 얘가 한 거 맞습니까? 아니면 이런 인성을 가지고 있나요? 이런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류 평가나 이런 개별 면담 평가를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시험 볼 친구들을 가려낸다. 이게 바로 소집 면접 대상자를 선발한다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일자별로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북가고는 주요 일자가 이렇습니다. 원서 접수는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이때까지 자기소개서하고 면접의 원서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출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제출된 서류를 갖고 학교에서는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이제 검토를 하겠죠. 왜냐면 거기서 이제 문제도 좀 뽑아내야 되고 잘하는 친구인지 아닌지 점수도 매겨야 되고 이런 게 좀 작업이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개별 면접 일정을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별 면담은 10월 7일부터, 그러니까 원서를 내고 한 달 후부터죠. 한 달 후부터 11월 1일까지 경기 북가고로 직접 가서 면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면담 시간은 약 15분에서 17분 정도 사이가 되는 거고 실제 수학과학에 관련된 내용을 질문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소집 면접 대상자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11월 15일 날 소집 면접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발표는 11월 29일 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발표가 끝나고 나서 이틀 후에 전사고라고 그러죠. 외대부고나 상상고나 이런 학교 하나와 같은 학교들의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경기 북가고나 과학고 준비한 친구들은 과학고 시험을 보면서 사실 후기에 있는 전사고 준비를 좀 같이 해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좀 아시겠죠? 그래서 10월 7일부터 면접이 되는 거고 자기소개서 빨리 내야 되니까 준비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개별 면담은 어떤 게 하냐라는 건데 개별 면담은 약 17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이 동안 면접관이 다양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화학을 잘한다. 그럼 실제 화학 선생님이랑 면담을 하게 되는 거고요. 물리를 잘한다. 그럼 물리 선생님이랑 면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면은 수학 선생님 한 분과 과학생 한 분이 있는데 그 한 분 선생님은 내가 이제 잘하는 과목에 선생님이랑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면접 당일날 제일 중요한 거 수험표 꼭 가져가야 되겠죠. 수험표 가져가고 학생증 같은 거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면접 시작하기 적어도 15분 전에는 출석 확인을 받아서 입장을 해야 됩니다. 실제 면담은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복장을 입고 가면 안 됩니다. 교복이라든지 명찰 같은 거를 입고 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입고 가게 되면은 이렇게
뒤집어 쓸 수 있는 옷 같은 걸 줘요. 그걸 입고 가서 면담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신을 식별할 수 없는 그런 면담. 그러니까 면티 같은 거 입고 가면 좋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면티나 이런 거 많이 애들이 입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갖고 면접을 진행을 한다. 단정한 옷이어야 돼요. 단정한. 뭐 찢어진 청바지 이런 거 입고 가면 안 됩니다. 자, 면접실은 4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면접에 맞춰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자신의 차례가 되면 면접실로 이동하는 거고요. 대기 중에는 휴대폰이나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전자기기는 모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은 볼 수 있거든요. 책 같은 거나 공부할 것들은 좀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보면서 기다리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꼭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요. 질문의 유형은 어떤 거냐? 질문의 유형은 우리가 자기소개서에 탐구활동을 했다고 썼거나 뭔가 내가 공부를 했다는 내용을 썼을 거잖아요.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을 주요하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보면은 그러니까 뭐 공부했다거나 발표했다거나 하는 내용들이 써져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도 질문을 하게 되고요. 특히 독서 같은 것들이 생활기록부에 써 있잖아요. 독서에 관련된 내용도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과학적 탐구활동에 실험에 대한 질문을 주요하게 물어보게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브로콜리의 DNA 추출 실험은 어떻게 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실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브로콜리에서 DNA 추출하는 거는 사실 네이버만 쳐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실험했다는 게 엄청난 학업 역량이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실험을 통해서 뭘 알게 되었냐는 거죠. 유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냐. 사실 거기 단백질 뭉치가 나오는데 그게 DNA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어떻게 DNA를 연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더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알게 되었나. 탐구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준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맨날 하는 얘기 똑같지 않습니까? 거의 뭐 실험을 외우는 거 하듯이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탐구 활동을 통해서 뭘 알게 되었고 사실 느낀 점이 뭔지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 내용들을 꼭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질문의 개수는 몇 개냐? 한 10개에서 많으면 30개까지 봅니다. 그러면은 약 한 15분, 17분 본다고 가정해보면 하나당 얼마예요? 한 1분에서 어떤 건 30초 만에 질문이 나가는 것도 있겠죠. 사실상 굉장히 많은 질문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하게 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저희가 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겠죠. 면접 질문에 충분한 연습을 해보고 친구나 또는 가족들 앞에서 연습하거나 학원에서 모의 면접을 해보는 거를 큰 도움이 됩니다. 면접을 자꾸 해보셔야 돼요. 모의 면접을. 그리고 자신의 과학 활동이나 실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이 실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를 직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실험을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 있죠? 변인. 실험할 때 변인 통제는 어떻게 했나? 변인 통제는 어떻게 했나? 변인을 어떻게 했나? 이런 것들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서 직접 가야 실제 선생님 면접관들이 질문하거든요. 네가 이런 실험을 했는데 변인 통제는 어떻게 했어? 라고 물어봐요. 사실 저는 뭐 날개의 방향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같은 조건을 두었거든요. 뭐 여기는 암실로 적용해 다른 빛이 들어올 수 없게 했습니다. 뭐라든지 뭔가 약간의 그 변인 통제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변인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뒀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또 대조군이 필요하면 대조군도 뒀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침착하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된다. 침착하고 자신 있게 얘기하라. 마음이 안정시키는 명상을 하거나 뭐 집중력 훈련 같은 걸 통해서 마음을 좀 안정을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신감을 위한 명확한 답변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막 긴장하거나 초조하면 엉뚱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마음을 안정시킨 상태에서 가져야 되는 거고요. 자기소개서와 자신의 생활 기록부는
선생님한테 뽑아달라고 해서 몇 번이고 읽어보고 꼼꼼히 봐야 됩니다. 어떤 게 나올지 모릅니다. 지난번에는 그런 게 나왔습니다. 생활기록부의 종합의견에 이 친구가 그 배려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써놨길래, 그러니까 그 면접관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배려를 이렇게 칭찬하는데 네가 칭찬을 받을 만한 배려했던 사례를 말해봐라.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서 그 안의 내용을 완전히 알고 필요한 사례가 있으면 사례까지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면접 장소와 위치, 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일찍 도착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면접에 응용한다. 상당히 중요한 거겠죠. 막 늦어갖고 뛰어가는 건 그렇게 좋을 게 아닌 거죠. 저희 이제 GMS 플렉스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입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런 팁과 지침을 활용하여 경기 북가구의 개별 면접에 철저히 준비해서 좋은 면접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거와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 경우에, 질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댓글로 아래에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면담 준비 철저하게 해서 실제 경기 북가구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